101회고요. 101회 기출문제 지난번 시험이고요. 순서대로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은 거래처 등록하라 그랬나요? 네, 그래서 거래처 등록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셔서 신용카드죠? 그럼 여기 있는 신용카드 선택하시고 코드 번호가 99605 소망카드 그리고 매출이죠. 네, 탭 누르셔서 가맹점 번호에 6548003441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만 입력해 주셨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셨나요? 네. 네, 코드 번호는 855번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855 치시면 855번으로 가요. 네, 그리고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에 인적 용역비 치실 수 있죠? 경비기 때문에 3번 그리고 대체적요니까 대체적요 1번에 사업소득자 용역비 지급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네, 이러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다시 들어가셨나요? 네,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들어가셔서 외상 매출금이었어요. 외상 매출금 봤더니 영월께 얼마래요? 3,300. 그냥 고쳐주시면 돼요. 부산무역은 4,900. 그러면 빨강색 차액이 없어졌죠? 그러면 정답. 자, 그리고 외상 매입금으로 가셔서 여주기업은 5,100만원. 그리고 F2 눌러서 부여산업. 나머지 2,480.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은 일반 전표인가요? 네,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갈게요. 일반 전표 입력. 자, 첫 번째는 09월 18일입니다. 강남에 지급하여야 하는 외상매입금 250만원 중 130만원 약속원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외상매입금 강남 250 그리고 대변에 지급어음 강남 130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뭐라 해요? 네, 빙고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10월 13일로 가겠습니다. 10월 13일날 제품 300만원을 거래처 1만 상사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죠. 계약금으로 공급대가의 20%를 1만 상사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다. 그럼 20%면 60만원인가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겠네요? 맞죠? 1만 상사는 내가 아니니까. 우리 회사는 동진 상사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계약금 받았나요? 그러면 선수금 맞죠? 1만.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날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과 같이 직원의 상여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랬죠? 제가 상여금은 상여금이라 했어요. 네, 그래서 차변에 상여금 먼저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할게요. 네, 800번대 상여금 얼마요? 50만원. 그리고 차변에 또 상여금 500번대. 상여금 90만원. 이해되셨나요? 그럼 원천징수 해야 되니까 대변에 예수금 얼마 원천징수 했어요? 15만 4천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 9월 30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금전 중간배당금 2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랬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다가 날짜를 만나면 그 날짜에 가보세요. 09월 30일 날
그러면 여기에서 배당금, 중간 배당금이 뭐라고 설정되어 있어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오늘은 우리 이 미지급 배당금을 돈으로 지급한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11월 11일 날 우리는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이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200만 원 나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틀린 것만 잘 체크하셔서 본인이 어디에서 자꾸 미스를 하는지를 체크를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뒤로 한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입니다. 12월 28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비품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구입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랬나요? 그러면 저는 차변에 비품이 들어오나요? 얼마가요? 300만원. 대변에 친절하게 미지급금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CT카드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미지급금 반드시 거래처. 그래서 제일 밑에 결제 카드가 CT카드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12월 30일. 동진상사는 영업부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12월분 퇴직연금 납입액 55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단, 납입액 중 2%는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업비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업비.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사업비라고 해요. 어쨌든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은 550이 나갔죠. 됐나요? 그러면 차변에 831번 수수료 비용이 2%가 생겨야 되나요? 11만원. 그리고 우리는 확정급여형이라 그랬으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539만원만 적립이 되는 겁니다. 요 정도면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 자, 다시 일단 저희가 연금에 가입을 했으니까 연금 계좌에다가 돈은 내야죠. 그래서 550을 냈는데 이 보험사 입장에서 사업비로 2%를 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사업비 2%는 수수료 비용.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1만원을 떼가니까 실제 제 연금 통장에다가는 539만원만 입금을 해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사업비는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고 한다. 지금은 친절하게 수수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풀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인 매출 전표로 가면 될까요?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7월 25일 7월 25일 수출 관련 구매 확인서에 근거하여 제품 1000만원 정남에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그러면 공급은 팔았다란 얘기니까 팔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니까 12번 영세네요. 네, 제품 공급가액은 1000만원, 거래처는 정남, 전자인가요? 네, 영세율 구분 우리 무조건 몇 번이라 했죠? 3번. 맞나요? 네, 그리고 분계는 혼합. 대변에 제품 매출한 거 맞죠?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계약금 있었나요? 계약금은 뭐예요? 선수금이 200만원이 있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에 외상매출금이라고 해주시면 되죠? 매출거래는 선수금이고 매입거래는 선급금이에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09월 20일 주경상사에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죠? 매입했으니까 과세 매입인가요? 51번 원재료 공급가액은 130만원에 13만원 거래처는 주경
전자인가요? 네. 네. 분계는 보니까 현금도 있고 어음도 있으니까 혼합. 원재료 산 거 맞지요? 네. 그리고 대변에 가서 현금으로 얼마요?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지급 어음이 43만 원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인으로부터 전작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산서니까 우리 무조건 뭐예요? 면세. 53번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교육. 공급가액은 165만원. 거래처는 예인. 전자인가요? 네. 분계는요? 혼합.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교육훈련비 영업사원이니까 800번대가 되겠죠? 네.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빠져나가면 되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은 11월 11일입니다. 이 문제도 거의 세무 2급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독일 와츠 자동차로부터 5인승 업무용 승용차를 수입했죠. 수입은 누구와의 거래이다? 세관하고의 거래이다. 우리 거기까지만 했어요, 맨날. 그쵸? 그런데 지금 뭐를 수입했어요? 승용차. 그럼 매입세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네. 그러니 유형이 뭐가 돼요? 불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불공이 되어야 하고요. 자, 승용차 수입이라고 일단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공급가액은 얼마짜리죠? 8,800에 부가세가 880이죠? 그쵸? 지금 거래는 누구랑 하고 있다고요? 인천세관하고. 인천세관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인가요? 네. 불공제 사유는 F2 눌러보시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리고 분계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나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그런데 원재료라는 게 나왔는데 금액이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다 합쳐져서 나왔죠. 그쵸? 네. 얘의 정답은 일단 차량 운반구 880이고요. 대변에 당좌예금 880. 얘가 끝이에요. 자, 세관에게 뭐만 줘요? 세금이요. 부가세만 내면 되죠? 네. 그런데 그 부가세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차를 그만큼 비싸게 산 거죠? 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고 차량 운반구가 돼야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제가 또 차값도 회계 처리 안 했죠? 차값은 왜요? 차값은 와츠 자동차에다가 내야 될 거거든요. 자, 다시 우리가 승용차라는 걸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했으니까 와츠 자동차로부터 차가 들어오는데 그럼 저는 차값은 와츠 자동차에다 내야 되죠. 그런데 얘를 세관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관에다 부가세는 내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차를 그만큼 더 비싸게 주고 산 셈이 됐죠. 부가세를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 부가세가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난이도에서 엄청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다음에 또 설명을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로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7일입니다. 12월 07일 영업부에서 회식을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자마자 바로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다 그랬죠? 네, 체크카드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카드과세 매입인가요? 57번 카드과세 매입입니다. 회식비. 공급가액은 44만원을 쓰시면 알아서 나누어져요. 그쵸? 맞나요? 네, 거래처는 어디서 먹었어요?
명량인가요? 네. 명량. 이해되셨죠? 카드사는 F2 눌러서 어디 카드예요? 하나카드.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하나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붕괴는 혼합입니다. 네. 맞나요? 네. 붕괴는 혼합으로 하셔야 되고, 차변에는 811번 복리후생비 맞나요? 네. 네, 그리고 대변에 그냥 보통 예금이 빠져나갔죠?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 개인사업자인 미래회계학원에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나요? 그럼 현금과세 매출이니까 22번인가요? 예, 제품. 공급가액은요? 660만원을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거래처는 미래회계학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붕괴는 그냥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나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냥 제품 매출하고 그냥 끝났죠? 네. 네, 그냥 전액 현금이니까 그냥 붕괴 현금이라고 하면 입금 전표가 알아서 끊어집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의 오류 수정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12월 10일 거래는 부가세가 별도라고 나온 거 봐서는 메인 매출 전표를 먼저 보셔야지 될 것 같은데, 그쵸? 10일 날에 가보면 유리창 교체라고 있나요? 네. 공장의 창문이 파손되어 유리창을 교체하면서 80만원을 글라스의 자기합수표로 지급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했고요. 다 맞아요. 그쵸? 다 맞는데 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건물로 처리하면 안 되고 수선비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물만 520 수선비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한다? 수선비로. 항상 엔터 치시고 줄 바꾸신 다음에 다시 올라가셔서 자 여기로 엔터 치고 나면 커서가 여기로 오거든요. 그럼 방향키 위로 올리셨다 왼쪽으로 그냥 가세요. 그러면 아래 붕괴가 보이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붕괴가 내가 수정한 게 맞는지 꼭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수도강열비 지급한 거 회계 처리했는데 전기요금 제조공장에서 자 그러면 얘는 일반 전표에 있나요?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18일 날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강열비가 아니라 공장에서 쓴 거니까 뭐예요? 전력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516번 전력비로 변경해 주시면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뒤로 한 장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산 문제인가요? 네. 결산은 1번과 2번은 일반 전표 문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자동 결산이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짜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1번서부터 한번 볼게요. 결산인 현재 현금과 부족에 대한 원인을 확인한 결과 영업부 직원의 출장 경비 영수증이 누락된 것으로 판명되어 해당 직원으로부터 아래의 영수증을 제출받았다. 여비교통비를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여비교통비가 23만 원인가요?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원래 현금과 부족 나오면 무조건 어디부터 가시라고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12월 31일로 조회를 해보시면 현금과 부족이 이렇게 차변의 잔액이 있습니다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무슨 변의 잔액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현금과 부족이 여기에 만약에 음수로 나와 있다. 그러면 대변의 잔액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현금과 부족 차변에 있었으니까 대변으로 현금 과까지 치셔야 되죠? 현금과 부족 23만 원이 없어졌고 차변에 가서 우리 뭐라고요? 네, 812번 여비교통비 23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자, 볼게요. 장기 차입금이죠? 네. 차입금은 내가 갚아야 되는 거죠? 네. 맞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11월 25일 미국의 K사로부터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3,600만 원이라 그랬죠? 네. 3만 달러라 그랬고 네. 그런데 결산일 현재 환율이 1,150원이 됐나요? 네. 그럼 저한테 득이에요? 실이에요? 득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일단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 부채잖아요. 그쵸? 그런데 부채가 11월 25일 현재 3,600만 원이 있었던 거죠. 맞나요? 그런데 우리는 12월 31일 날 다시 계산을 해보자. 3만 달러가 현재 환율이 1,150원이 됐더라. 맞아요? 네. 그러면 355. 그럼 3,450만 원인가요? 3,450만 원이 됐으니까 부채가 줄었죠? 네. 부채가 줄었으니까 득이잖아요. 맞죠? 네. 네. 150이 줄었나요? 빙고.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K사 150이 줄었고요.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 150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득인지 실인지를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부채는 줄어야 득인 거고. 그쵸? 자산은 늘어야 득인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 네. 그리고 계정 과목을 그냥 장기 차입금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문제상에서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거래처도 반드시 써주셔야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인데 마지막에 가서 전표 입력의 구분은 결산 차변 또는 결산 대변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돼 있죠.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건데 괜히 이멘트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자동으로 전표를 끊으면 자동으로 결차 결대라고 들어가죠.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하고요. 그냥 엔터 들어가시라 했어요. 맞죠? 그럼 기말 원재료가 얼마예요? 440. 그리고 기말 제공품 500. 그리고 기말 제품 560. 그냥 넣어주실 수 있죠? 자기 자리에 넣어주시고 뭐 하시면 돼요?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고 다시 일반 전표 잠깐 가볼까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결차 결대라고 이렇게 다 생겨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결산 문제까지 다 풀어드렸고요. 마지막 이제 조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예정 신고에 반영된 내용 중 3월 현금 영수증 발행분의 매출의 공급가액.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는 얘기는 현금 과세라는 뜻인가요? 맞죠? 어디 가야 돼요? 메인 매출장. 메인 매출장에 1기 예정이니까 01월에서 03월까지인가요? 매출이라 했고요. 2번 현금 영수증이니까 22번인가요? 네. 그러면 두 건이 있네요. 죄송해요. 3월 중 반영된 내용 중 3월에 현금 영수증 발행분 매출의 공급가액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3월 것만 물어봤으니까 7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현금 과세도 있고 현면도 있고요. 현영까지 다 검색을 하셨어야지 돼요. 아시겠죠? 현금 영수증 거래가 3가지 종류가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은
나머지는 자료가 없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현금 과세에서 3월 것만 이렇게 찾으셔서 70만 원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상반기 중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거래처라고 나왔으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요? 거래처 원장 가셔야 합니다. 1월에서 6월까지고요. 외상 매출금. 그쵸? 거래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거래처 찾아야 되니까 엔터 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원래 무슨 변? 차변. 감소하니까 무슨 변? 대변을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2080만원 보이시나요? 얘가 제일 많이 줄었죠? 네, 삼선상회입니다. 삼선상회. 증가냐 감소냐 잘 보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4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도서 인쇄비. 그럼 현금으로 지급한 그럼 어디 가야 된다 그랬죠? 네, 일개표 가셔서 4월이라 했으니까 4월부터 4월까지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누구요? 도서 인쇄비. 그러면 25,000원 보이시나요? 맞죠? 네, 25,000원 정답입니다. 네.